최근 국고 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국고 변경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국고를 바꾸겠다고 나섰는 가운데 뜻밖의 태평양의 한 섬나라가 신한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팔라우인데요. 한국과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팔라우가 어째서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명칭은 보통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한 나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어도 외국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말이거나 자국의 역사 및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바꾼 국가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국가는 바로 튀르키 예일 것입니다. 터키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머릿속에 박혀있던 쥐르케는 올해 6월부터 명칭을 휘루키예로 변경했습니다. 유엔 역시 7키의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교적으로 모든 공식 문서의 튀르키예가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죠. 오래전부터 쥐르케인들은 자신을 튀르키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터키라 부르는 일이 현지에서는 드물 정도죠. 그러나 공식 명칭이 터키이기에 외국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이를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식 표현인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에 가리키는 데다가 겁쟁이 패배자를 의미하는 속으로도 사용하기에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고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튀르크예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유엔에 요청이를 유엔에서 받아들이면서 나라 명칭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국가들도 국가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질랜드가 바로 그 국가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일각에서는 국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튀르키예도 바꾼 만큼 뉴질랜드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마오리 원주민들을 비롯한 뉴질랜드 시민들 사이에서 변경 논의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질랜드 의회가 새 국가 이름으로 아우테아루아로 바꿀 것을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고는 처음은 642년 뉴질랜드 섬을 발견한 네덜란드인이 붙인 이름으로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을 지켜왔던 마오리족의 언어를 이용해 아우테아루아가 더 의미있고 떡에 떠있는 군명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우테아라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뉴질랜드로 오는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줬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논의를 주도한 원주민 출신 나위리 YDT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원래 이 땅의 이름을 보궐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역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현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 더 아도는 이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고 변경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고 유지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이 있는 만큼 현 국고를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 이렇게 해가 촉발한 국고 변경이 세계 곳곳에 번지면서 뉴질랜드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다른 곳도 국고 변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섬나라 가운데 한 곳이 국고를 신한국으로 바꾸겠다며 놀라운 주장을 펼친 곳입니다. 현재 팔라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섬나라 팔라우가 그 주인공이죠.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이야기가 나온 이 국가에서 이제는 9명을 신한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팔라우는 나라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까요? 팔라우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의 시작부터 식민지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죠. 스페인 섬 교단에 의해 발견된 팔라우는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어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독일이 태평양 군도를 지배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다가 일본이 독일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남양 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이 발디딘 이후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팔라우인들을 탄압하는 구조였죠. 팔라우의 코로르에나 명청이라는 통치기관을 설립하며 현재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과 팔라우는 비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남양 군도로 끌려와 구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과 팔라우는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노동된 한인 노무자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이곳의 비행장과 군사 기지를 건립하는 데 동원되었고,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난 노동을 통해 팔라우의 일본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팔라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국의 지위를 차지해 독자적으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향력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나카무라 쿠니오의 존재 때문입니다. 팔라우 정계에 입문하면서 순식간에 대통령으로 자리잡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팔라우에는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본 교육을 장려하면서 일본어도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대다수의 팔라우인들은 저항도 할 틈 없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했죠. 이후 팔라우계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팔라우는 비로소 독립국으로서 자신만의 정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라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원이 좀 더 없었습니다. 출한계를 휩쓸 주니어 대통령은 거기 에도의 섬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놓인 국가를 구하는 책임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점 나라가 잠기는 것이 눈에 보였죠.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나선 그는 강력한 옷으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자. 그 행동에 많은 이들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도 군사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런 그에게 도움을 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팔라우를 비롯해 남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를 도와준 것입니다. 팔라우 경제를 주무르는 10대 기업인 중 하나인 하준섭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그를 물심양면 도와줬죠.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 호텔, 슈퍼마켓 등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뻗던 그는 팔라우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팔라우의 유명인사이자 팔라우 사회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준 그는 일본인들이 주류로 잡고 있는 팔라우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 증명을 거듭했고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를 본 한국계 후손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라우를 정치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은 물심양면 팔라우인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양 군도에 끌려와 고초를 겪었을 때 팔라우인들이 보인 호의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행동을 했죠. 술안개를 휩쓸 주니어 대통령은 그런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팔라우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게 보답하고자 했죠. 그 결과 대통령 덕분에 카이는 누리로 발사 추적을 하기 위한 장소로 팔라우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이 원하는 조건의 토지를 선뜻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팔라우 대통령이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한국이 해결해줬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팔라우를 한국의 해상도시를 통해 구원해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팔라우가 미래에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팔라우 대통령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건설 중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상생활이 보편적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 한국과 세계교구가 힘을 모아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처음 한국에서 시도한 것이죠. 오션믹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그래서 나라가 잠겨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팔라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기술이나 물자는 한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이 선뜻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팔라우는 말 그대로 한국 때문에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죠. 팔라우가 명칭을 바꾼 것은 생명의 은인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신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고향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팔라우의 국부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팔라우가 먼 미래에도 유지되길 기원하며 신한국으로 바뀔 팔라우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